자,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개념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개념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또 설명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현장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건설업체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건설 일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사는 보통 관리번호 뒤에 0번이 붙은 사업자 관리번호를 얘기하고요. 건설 일괄은 우리 사업자 관리번호 뒤에 6번이 붙은 관리번호를 우리가 건설 일괄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죠. 그러면 본사에도 우리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건설 일괄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독 여기서 특이한 점이 우리 건설업체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 종류 중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너무나 많죠. 근데 유독 건설업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식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설업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쓴 보험료를 막 뒤져가지고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사 산재보험은 뭐가 들어가고 건설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내근직 근로자만 여러분들이 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설업체의 정규직 구성을 보면 첫 번째로 관리부가 있겠죠. 두 번째로 공무부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인테리어 회사나 디자인 계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 등이 있겠죠. 디자인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사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3년 이상 건설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업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관리부, 공무부, 설계부가 아무리 많아봤자 공사부를 그렇게 쉽게 더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공사부가 건설 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인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본사 산재보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근직 거에 대한 보수총액만 집어넣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리부와 공무부와 있다라고 하면 설계부서까지 우리 산재보험의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과세는 빠지는 거겠죠. 그건 상식입니다. 두 번째로 본사 고용보험으로 가기 전에 조금 어려우니까 현장의 산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장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하면 원도급사 현장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죠. 그래서 원도급 현장. 두 번째, 하도급인데 사업주 승인을 받은 거죠. 어떤 사업주 승인? 산재에 대한 사업주 승인.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현장에 대한 노무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네 가지 노무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근무 상용직. 두 번째, 일용직. 세 번째, 외주공사비. 네 번째, 장비 사용료가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그럼 우리가 건설 일괄의 고용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용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원도급 또 하도급인데 승인을 받은 현장. 근데 어떤 승인이겠죠? 맞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네 가지 노무비에 대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되느냐? 현장의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보시면 현장의 일용직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인 이 현장 상용직 있지 않습니까? 현장 근무 상용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외주공사비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물론 원도급 및 고용승인 현장에 투입된 외주공사비겠죠. 외주공사비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현장으로 똑같이. 단, 네 번째, 장비 사용료는 고용보험으로 넘어가지 않고 현장 산재보험까지만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장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는 누가 낼까요? 이 장비 사용료에 대한 중기회사나
건설기계 사업장 본사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체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건설 일괄의 고용보험료는 현장의 직접 노무비와 외주 노무비만 산정해서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사라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비 사용료는 현장 고용보험료에서 안 낸다. 어디서 낸다? 장비 업체 본사에서 낸다. 그럼 두 번째, 현장 근무 상용직은 분명히 아까 현장에서 내라고 했는데 왜 고용으로는 안 넘어왔을까요? 고용보험은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누구냐? 그거를 따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이 정규직에 대해서 고용 책임은 본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근무 상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여기를 거쳐서 본사 고용보험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업체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보험료 잘 냈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보험료 신고서를 볼 때 본사 보험료 신고서를 봤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가 보수총액이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잘못했거나 두 번째, 이 업체는 현장 근무 상용직, 즉 공사부 직원이 한 명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99%가 잘못한 거겠죠. 정규직이니까 본사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다 낸 거겠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사의 고용보험료는 사무직원 중에 내근직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도금 및 승인 현장, 고용 승인 현장의 현장 근무 상용직이 이쪽에 플러스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내근직 플러스 현장 원도금 및 고용 승인 현장에 나가 있는 금액만큼 본사 고용보험에 포함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복잡하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